보험 쪽에는 유독 괴담 수준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괴담이 자동차 보험 쪽의 괴담인데, 제가 예전에 아직도 인터넷의 교통사고 합의료용을 믿으시나요? 라고 올린 영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괴담 영상의 79만의 조회수를 아직도 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참담하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괴담 분석 영상을 하나 더 만드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래도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실 거죠? 한 블로그가 이런 괴담을 전부 나열하고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이러한 경우 오로지 생명보험의 재해에서만 보상된다며 케이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단 뛰어내리다가 입은 골절, 그리고 그 유명한 입산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등산을 한 경우, 그리고 2010년에 무덤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다시 관뚜껑을 열고 나온 의료과실, 여기에 더해 유명 유튜버도 언급했다는 익사괴담도 있습니다. 자, 다 합쳐서 이걸 상해재해 보험괴담 4종 세트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게 블로그에만 돌아다니면 모르겠는데 의외로 최근까지도 케이블 TV 뉴스나 신문 칼럼 등에도 보이곤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반박할까 하다가 왠지 저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도 정말 상해와 재해가 저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괴담들은 모두 상해와 재해가 차이가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는 상해나 재해 한쪽에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해와 재해가 별로 차이가 없다면 저 상해재해 보험괴담 4종 세트는 모두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보험 괴담들을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상해와 재해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반박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상해와 재해가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입증해보죠. 먼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요. 갑자기 왜 마케팅이냐고 하시겠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상해와 재해의 차이가 커서 4종 괴담 세트처럼 뚜렷하게 면부책이 갈린다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핫한 키워드인 유암종으로 한번 블로그를 검색해보시죠. 50개 모두 다 보상일을 하시는 분들의 글입니다. 이번에는 재해 상해 차이라는 글로 검색해보죠. 50개 중 4개가 보상일을 하시는 분들의 글입니다. 근데 그중 2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쓴 글이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2개는 원인불명 사망에 관한 글인데 상해와 재해의 차이를 비교하는 글이 아니군요. 오히려 상해, 가로하고 재해라고 하면서 같은 의미처럼 써놓은 것이 더 눈에 띕니다. 나머지 46개의 글은 모두 설계사분들의 글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설계사분들이십니다.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통계로 분석하려면 상해와 재해의 차이점이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보험괴담 4종 세트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와 재해의 차이로 드는 것은 상해는 전쟁 내란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금감원 자료도 보여주면서 말이죠. 저는 근데 그게 왜 상해와 재해의 차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손해보험 쪽 표준약관을 보면 상해의 개념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쪽에 있고 전쟁은 제2관 보험금의 지급편에 있거든요. 이건 그냥 상해의 개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손해보험 쪽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사례로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상해와 재해의 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별도의 명칭이 있어서 손해보험의 상대적 면책 사유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상해와 재해의 확실한 차이는 오로지 1군 감염병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 장티푸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아예 얘들을 재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에서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제외되고요. 만약 제 영상들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제가 CI보험의 중대한 암과 일반 암이 같다는 과격한 주장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10개의 암은 전체 암 중에서 3%에 불과하고 치명 파괴적 증식이라는 포괄 제한 조항이 없어진다면 결국 중대한 암이나 일반 암은 같은 게 아니냐는 과격한 주장을 했었죠.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주장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1군 감염병이 전체 보험 계약자 중에 얼마나 있는지 보죠. 2017년 말 실손보험 계약 3,419만 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기준으로 1군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계산편 이상 이분들 모두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고 간주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니까 이걸 1만 명당 발생률로 고칩니다. 그렇다면 2017년엔 3,221명이 1군 감염병에 걸리셨고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0.0094%입니다. 심지어 아까 1군 감염병에 걸린 분들이 모두 실손보험 가입자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국민 3분의 1이 아직 실손보험 미가입자라는 걸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작아질 겁니다. 고작 3% 차이만 난다고 일반암과 중대한암이 같다고 한 제가 0.0094%의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상해와 재해는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해와 재해의 차이가 크고 면무책이 많이 갈린다면 이건 학술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RISS에서 찾은 논문은 한 편입니다. 그 논문 한 편의 참고 목록을 봐도 아마 거의 유일한 연구로 보입니다. 광주보건대 임동섭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분은 법원, 감독기관, 실무현장 모두 상해와 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매우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당연히 다들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재미있는 건 이분이 상해와 재해가 차이 난다고 들고 있는 예시는 1군 감염병 외에는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의견인데도 이 논문을 인용한 이유는 이런 아이러니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상해와 재해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하시던데 저로서는 그 말을 들으면 참 아이러니해서 홍상수 감독 영화나 마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입니다.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상해와 재해는 다르다면서 이 논문의 예시를 그대로 블로그로 퍼나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지만 법원, 감독기관, 실무 현장 모두 지금 현재는 상해와 재해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재해와 상해는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아주 미세한 차이뿐입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 보험 괴담 4종 세트 같은 게 떠도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죠. 예를 들면 특유의 면책사유나 통지 의무, 이륜차, 부담보 같은 거요.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밴드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짧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손해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편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